반도체공학 12주차 강의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전 서브 스레시홀드 커런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거는 VG가 VT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VG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밴드가 내려가고 밴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쪽 부분이 이제 페르미 레벨과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되지만 2파이비에는 미치지 못해서 인버전 상태는 아니지만 약간의 일렉트론이 존재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IOF를 정의할 때 VGS가 0이고 VDS가 VDD 때 커런트를 IOF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VGS에 따라서 이 파이 S가 변화하는 것을 이제 캡으로 등가화해서 표현했을 때는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파이 S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었고, 이걸 캡에 이제 등가해서 계산을 하면 에타 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그래서 이걸 풀면 파이 S는 에타 분의 VG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IDS 전류에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고, 그래서 앞서 VT를 정의했을 때의 그 방법을 통해서 IDS가 이만큼일 때 그때의 전압을 VT라고 정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이 식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타라는 파라미터를 활용하는 그런 거 있어서 룸 템퍼러처 기준으로 IDS를 10배 늘리기 위해서는 에타가 1 기준으로 VGS가 60mV 증가하여야 되고, 그래서 에타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VGS도 그 에타 1 기준으로 늘어난 만큼 이렇게 늘어나야 10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파라미터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스레시홀드 영역에서 VI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기울기를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 스윙 파라미터 SS분의 1로 이제 정의를 하였고, SS는 에타 곱하기 10mV 곱하기 300K분의 T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타의 최소값은 1이고 스윙 파라미터 자체는 낮아야 하기 때문에 스윙 파라미터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타 자체를 이제 스윙이랑 에타랑 비례하기 때문에 에타 자체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앞서 이 공식에서 살펴보면 COX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이트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서 TOX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디플리션 카패시터를 줄이기 위해서 도핑을 늘릴 수도 있었고, 또 아예 템퍼레이처를 낮추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TOX를 줄이는 것은 한계성 문제, 신뢰성 문제와 리키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도핑을 조절하는 것은 이제 VT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윙을 증가시키는 다른 요소로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서피스와 서피스끼리 그 러프니스로 인해서 결합을 시킬 때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라고 하셨고, 서피스 포텐셜이 커지면 이제 트랩이 이제 채워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스윙을 증가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로서 디플리션 커패시터와 병렬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쇼 채널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VT 롤오프 현상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쇼 채널을 갈수록 리키지가 커진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VDS가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폭이 훨씬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VT가 줄어들게 되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VI 커브에서 그 그래프가 왼쪽으로 시프트 하게 되면서 IOF가 증가를 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런 VT가 낮아지는 걸 상쇄하기 위해서 도핑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쇼채널에서 VT가 줄어들게 되냐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에너지 밴드 관점에서 롱채널일 때는 그 크던 전자 넘어가는 큰 문제는 없지만, 쇼채널일 때는 소스 드레인 기준으로 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디블 현상도 이제 쇼 채널에서 발생하는 그 VT 롤오프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롱 채널에서 VDS가 줄어들게 되면 에너지 밴드가 이쪽 부분만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쇼 채널에서는 짧기 때문에 이렇게 배리어 자체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이 현상을 디블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향력을 또 커피시터로 등가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CD로 이제 표현을 해줬고, CD는 이제 랭스에 반비례하고 디플리션 위스에 비례하는 그런 커피시턴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VT는 이제 VT가 롱 채널일 때 VT에 비해서 이제 CD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걸 정량화시키면 새로운 LD 파라미터를 사용한 이런 식으로 등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LD 파라미터를 감소시켜서 롤오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LD를 감소시키는 방법에서는 TOX를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C 디플리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이 물리적인 값인 XJ를 줄이는 값이 있었고, 그리고 CD를 늘려서 디플리션 위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디플리션 위스를 줄이는 방법은 그 서브스트레이트 도핑과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서브스트레이트 도핑을 늘려서 디플리션 위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었고, 그래서 VT 공식을 불러와 보면 n서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VT를 유지하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n서브가 이제 증가를 하면 여기 마찬가지로 COX도 따라서 증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TOX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TOX가 얇으면 좋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장점은 이제 VT 롤오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제 리키지 I 오프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I 온도, 이제 게이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IO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게이트 옥사이드를 낮게 만들면 일단 그 낮게 만드는 프로세스가 어렵고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지나치게 낮게 만들게 되면 브레이크 다운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이엘렉트릭에서 이제 에이징 이펙트에 따른 전류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 또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터널링 확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티크니스에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반비례하는 그런 식을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채널 랭스를 줄이려면 옥사이드 티크니스를 줄이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SiO2 물질에 대해서 보면 티크니스가 늘어나면 옥사이드 티크니스가 이제 줄어들면 이렇게 게이트 커런트 덴시티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단점 때문에 SiO2 대신에 그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가 높은 HFO2 하이 K 물질을, 대표적으로 HFO2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했고, K 값이 높기 때문에 SiO2에 비해서 6배 두꺼워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이 K 물질의 단점은 공정이 어렵고, 인터페이스 트랩이 늘어나서 모빌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VTH가 바뀌기도 하고, 또 장기간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플리션 위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TOX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앞서 배웠던 레트로그레이드 도핑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건 셜로우 정션과 이제 메탈 소스 드레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채널 길을 만들 때, 전자의 길을 만들 때 이렇게 얇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을 셜로우 정션 익스텐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XJ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LD를 이제 줄여서 롤오프를 효과를 막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하이 일렉트릭 필드에서 이제 신뢰성이 상승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짧은 어닐링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하셨고, 단점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얇게 때문에 이 저항값이 이 부분에서 높아지게 되고 또 원치 않은 볼티지 드랍이 생겨서 아이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IO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정을 쓰게 되면 아이온이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대책으로는 이제 실리사이드 공정을 통해서 전류가 이제 쓸데없는 저항을 안 고치고 바로 실리사이드로 흐르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 아예 메탈 소스 드레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배웠던 쇼크 정션을 고려를 하면 이렇게 고정된 배리어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배리어 하이트를 잘 고려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이게 높아지면 오히려 아이온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비를 또 VT를 낮추기 위해 파이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N 플러스 영역에 얇은 N 플러스 영역에 메탈과 채널 사이에 얇은 N 플러스 영역을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아이온과 아이오프를 컨트롤하는 방법에서 살펴보면 VT가 높게 만들면 그만큼 아이오프는 낮아지지만 아이온도 작아지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VDD가 커지면 아이온을 키울 수 있지만 그만큼 전력 소모가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 랭스를 줄이면 아이온이 커지겠지만 VT가 감소해서 아이오프가 증가하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고 배웠고, 아이온을 증가시키면서 아이오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TOX를 앞서 배웠던 TOX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제 VT의 다른 물질 디바이스로 이제 주로 실험을 한다고 했고, 또 바디 바이어스를 통해서 VT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GC 캡이 증가해야 되고, 드레인 볼티지의 영향력이 작아지게 하려면 이제 DC 캡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GC 캡이 증가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OX가 감소를 해야 되고, DC 캡이 감소하려면 디플리션 위스와 XJ가 감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배웠던 T 인버전을 고려하게 되면 인버전 실제로 전자가 흐르는 구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리키지 패스가 이제 CG와 CD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흐르기 때문에 울트라신 바디와 멀티게이트 이런 방법이 쓰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신 바디는 아예 바디를 얇게 만들어서 리키지 패스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도핑을 세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바디 이펙트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소스 드레인 영역이 줄어서 저항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볼륨을 키우는, 소스 드레인 볼륨을 키워서 해결할 수 있었고, 멀티게이트 모스펫 방법도 있었는데 이거는 게이트를 아예 양방향으로 사용을 해서 리퀴즈 패스에 대한 영향력을 게이트의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리콘의 두께를 이제 낮춰서 IOF를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최신 반도체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핀펫 모양을 3D 모양을 사용하고, 스트리게이트라서 이제 더 영향력을 높일 수 있고, 위스가 커지기 때문에 아이온도 증가를 하고, 또 최근에는 이런 아예 둥근 모양인 나노 와이어 펫을 연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12주차 강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